매혹적인 미장센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영화 아가씨. 개봉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박찬욱 대표작 중 하나로 회자되는 작품인데요. 그의 돋보이는 연출력과 작품성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았죠. 시각요소 못지않게 영화 OST도 대중들의 귀를 사로잡았는데요. 특히 아가씨에 등장한 클래식 음악 두 곡 모두 선율과 서사가 맞물려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과연 어느 장면에 클래식 음악이 등장했는지 같이 살펴보고 아가씨의 클래식 음악이 등장한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극 중반 히데코가 낭독을 하는 장면에 이 피아노 선율이 흐릅니다. さあ勇敢な騎士よこの古い傷跡と 백작이 낭독회에 참여하면서 영화의 몰입도가 더욱 높아지는 장면 중 하나죠. 여기에 흐르는 작곡가와 곡 제목 모두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클래식 연주는 물론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사용되는 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박찬욱 감독은 생소한 이 작곡가의 곡을 사용했을까요? 박찬욱 감독이 평소 클래식 마니아인 건 워낙 유명합니다. 클래식 음악 중에서도 특히 바로크 시대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느껴졌는데요. 박찬욱 감독의 대표작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박쥐를 보면 모두 바로크 시대 활동했던 작곡가의 곡이 삽입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아가씨에도 바로크 시대에 활동했던 작곡가의 곡이 등장합니다. 바로 장 필립 라모의 탕브랭입니다. 탕브랭은 프랑스어로 속도감 있는 빠른 민속춤곡을 의미하기도 하고 통이 긴 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는 북에 초점을 맞춰 다시 아가씨를 바라봤는데요. 탕브랭의 선율은 마치 히데코의 낭독을 듣고 갈피 없이 요동치는 신사들의 본능과 욕구를 오선지 위에 그려놓은 것처럼 다가옵니다. 특히 발가벗은 둔부에 매질을 당하며 쾌락을 느끼는 신사들이 클로즈업되는 장면은 꽤나 상징적인데요. 탕브랭이 의미하는 북은 흔히 합주곡에서 박자를 조율하며 곡의 진행 방향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에 비춰볼 때 신사들의 둔부를 북에 비유한다면 낭독이 절정에 다다를 때마다 매를 맞는 둔부가 비춰지는 건 신사들의 막연한 욕망에 방점이 찍히며 전해지는 카타르시스의 상징물처럼 보이죠. 곡의 흐름을 신사들이 지닌 욕망의 흐름과 등치시킨다면 둔부에 투영된 북의 이미지가 꽤 선명해집니다. 라모는 바로크 시대 활동했던 프랑스 작곡가입니다. 현재 그는 작곡 실력보다 화성법을 이론화한 작곡가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라모는 1722년 화성 르누지필에 오늘날 화성학의 기틀을 잡았죠. 또한 그는 하프시코드와 오르간 연주자로 활동했고 클라브센 곡집 제1권과 제2권을 출판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라모는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바로크 음악의 대가 바흐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률리의 뒤를 이어 발레 오페라 형식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라모는 바흐, 핸델과 더불어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기에 충분한 작곡가지만 당시 폐쇄적인 프랑스 문화 분위기 탓에 그의 작품이 널리 전해지진 못했습니다. 프랑스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 클로드 드뷔시는 라모는 현대음악의 창시자이며 르네상스 이후의 최초의 프랑스 음악가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박찬욱 감독이 바로크 작곡가의 곡을 선택한 이유엔 아마도 영화 서사와 바로크의 의미가 겹쳐 보여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크의 어원은 찌그러진 진주라는 포르투갈어 바로카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용어는 미술사에서 맨 처음 사용됐는데요. 초기 바로크 미술은 고전적인 르네상스 양식에 비해 불균형하게 타락했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불렸습니다. 이후 이러한 인식은 음악사에도 영향을 미쳐 바로크 음악도 불협화음이 가득하고 억지스러운 음악이라고 불렸습니다. 영화 아가씨에 등장하는 신사들은 고풍스럽고 세련된 겉모습과 달리 내면은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 마치 겉만 번지르르한 진주 같은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바로크 음악이 영화에 절묘하게 어우러진 것이죠. 영화 후반부에 히데코와 백작이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장면에 이 곡이 흘러나옵니다. 식민지에서 온 매운굴 호객꾼이 말이에요. 창녀집에 드나들던 영국인들이 날 알아봤어요. 되게 비웃고 지배인 불러서 쫓아낼 줄 알았더니 웬걸. 내가 품위 있는 한 끼 식사에 한 달 봉급을 몽땅 털어온 걸 보더니 클라리넷의 선율이 의미심장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냈는데요. 바로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오중주 2악장 라르게토입니다. 모차르트가 이 곡을 작곡한 배경엔 우정이 있었습니다. 결은 조금 다르지만 영화 속 히데코와 수키가 각별한 사이인 만큼 모차르트도 당시 클라리넷 연주자였던 안톤 슈타틀러와 막역한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모차르트와 안톤 슈타틀러는 비밀 결사 조직인 프리메이슨에서 함께 활동했습니다. 또한 슈타틀러는 모차르트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슈타틀러를 위한 곡을 만들기로 결심했는데요. 바로 오늘날 연주되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오중주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클라리넷 오중주 또는 슈타틀러 오중주로 불리죠. 우아하면서도 아련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선율은 클라리넷과 바이올린 2대, 비올라와 첼로가 담당합니다. 기존 현악사중주에 클라리넷을 더해 편성한 건데요. 클라리넷과 현악기가 서로 주고받고 화성적으로 부딪혔다 풀리는 부분이 마치 영화 속 주인공들이 대화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박찬욱 감독은 현악사중주를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썼다고 합니다. 아가씨의 주인공이 4명이기 때문에 히데코와 수키가 각각 바이올린 1, 2, 백작은 비올라, 코우즈키는 첼로를 담당하는 식이죠. 주인공들이 나누는 대화가 오선지에 그려진 선율처럼 생동감 있게 느껴지도록 연출한 것이죠. 순수와 관능 사이에서 아가씨 속 클래식은 수려한 미장센과 어우러져 인물들 사이에 얽히고 설킨 욕망의 파고를 중후한 선율로 구현해냅니다. 반전을 거듭하는 플롯만큼 매력적인 음악과 함께 박찬욱 감독의 세계를 다시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